부장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스토리 송팀장입니다. 아, 바람스토리라고 했었어야 되나? 아, 바람스토리죠. 이제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부장스토리가 이름이 붙어가지고 오늘은 바람스토리 첫 회 촬영이에요. 근데 이 바람스토리가 뭐냐? 그러면은 저희 보상스토리는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통사고 얘기들 가장 이제 흔한 거죠. 손해배상에서. 교통사고 얘기들을 기존에 해왔었었는데 두 번째 채널인 거죠. 부캐죠. 이 바람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는 사유 중에 뭐가 가장 많을까요? 여러 가지가 다양하지만 네. 그래도 그 중에서 네. 배우자의 외도 바람 피는 거. 그쵸. 이게 가장 많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바람을 펴가지고선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또 많이 있고, 바람을 피게 된 경우에는 내 배우자 바람 핀 제 3의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인가? 아니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명이었던 케이스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신적인 손해, 배우자한테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것도 위자료를 청구해서 당연히 받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그 과정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이제 유튜브 두 번째 버전, 저희 이제 바람스토리입니다. 오늘 첫 회를 촬영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사실 교통사고 부분도 얘기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 바람스토리 부분도 이걸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었고, 그 사례들이 어떻게 처리가 됐었는지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 바람핀 제3의 인물들을 상간자라고 그러거든요. 상간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면 뭐 상간녀, 남자면 상간놈? 아니요. 남자면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상간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상간남. 남자는 상간남, 여자는 이제 상간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는 이 손해배상 소송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사건이 해결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간통죄가 네. 없어지면서 네.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네. 형사처벌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민사적으로 네. 그 정신적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사례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듣고 그랬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형사처벌을 못하면서 이제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데, 네. 위자료가 네. 이것밖에 안 되냐, 네. 이런 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위자료 자체가 현실적으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지만 그거라도 받아서 뭔가를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그 손해배상 소송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너한테 피해를 주고 싶고 손해를 주고 싶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거든요. 상간자한테 고통을 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내가 당한 고통만큼 너도 당해봐라.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직접 가서 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제 이런 마음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앞에 있는 사건도 결혼 생활도 한 8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셨었고 자녀도 2명이 있었어요. 근데 네. 어느 날 이제 아내분이죠. 아내분의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다른 남자가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이제 사진들, 아니면 이제 카톡들, 뭐 이런 문자들, 아니면 이제 통화 녹취, 통화 내용을 이렇게 듣는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케이스는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좀 봤겠죠. 뭐 보려고 봤겠어요. 좀 우연찮게 이렇게 봤겠죠. 이거 뭐냐? 이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와이프 되는 분한테. 그랬더니 너무 쉽게 고백을 하시는 거야. 미안하다. 내가 실수를 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핸드폰을 봤더니 이제는 가슴을 만지고 있는 그런 사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궁을 해보니까 거의 4년 가까이 그 관계를 지속을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모텔에서 만나면서 성관계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사진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바람 핀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분도 고백을 했잖아요. 바람을 폈었다. 이 바람 핀 상대자, 제3의 인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전화번호뿐이 없는 거예요. 소송을 하려고 하니 네. 알고 계신 게 전화번호밖에 없는. 그렇죠. 와이프분하고 이혼을 할지 어떻게 치고받고 싸울지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문제인 그렇죠. 거고. 그건 나중 문제죠. 나중에 문제인 거고. 물론 같이 살기는 힘들겠죠. 이 3의 인물, 이 바람핀 3의 인물,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뿐이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전화번호밖에 모를 때 소송이 가능하냐? 그렇죠. 왜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바람핀 당사자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전화번호뿐이 모른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 알게 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전화번호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 같은 경우는 바꿔놓으니까. 그렇죠. 저장을 할 때. 저장할 때 막 내 사랑 뭐 이렇게 해놓나? 네, 내 사랑이라고 한다면 걸리죠. 아, 그렇지. 딱 걸리는 거구나. 뭐 거래처 누구, 박 사장,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가지고선 우선 소장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네, 소장을 성명불상으로 주소도 없이 이제 주소도 불명, 성명 불상 해서 전화번호만 가지고 핸드폰만 가지고 이제 소장을 접수를 하고 네. 접수를 하면서 이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네. 통신사에다가 이 번호 있으면 이 쓰는 사람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하면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인적 사항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사실조회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각 통신사, 크레파에 세개뿐이 없어요. 그렇죠. 큰 거는. S사.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알뜰폰이라고 그러죠, 우리 알뜰폰. 이 3사에서 안 나오면 만약에 이 3사에서 안 나오면 이 알뜰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알뜰폰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이름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게 작은 곳도 많아서 이게 굵직굵직한 데만 해도 저희가 한 7, 8군데 되는데 다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찾으려면 또 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통신사들한테 사실조회를 보내가지고 이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이 있느냐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법원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름이나 그 가입했을 때 당시 주소 같은 거 이렇게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가 특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송달이 되게 되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얘가 누구냐? 그렇죠. 이 부분이 없으면 소송이 진행이 안 돼요. 당사자를 우선 특정을 하는 게 그렇죠.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 나중에 판결을 받았으면 얘한테 그 금액, 판결금 또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번호뿐이 모르는데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전화번호만 있을 때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느냐, 상간자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게 가능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